네, 다음 주면 12.3 내란 1주기입니다. 국민의힘 내란적 동조 세력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조속히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혁신을 해서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과를 하고 당 혁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어 아쉽다라고 했는데 아쉬운 선고인데 항소를 포기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의원직을 유지시켜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항소마저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이 집단 항명했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경우에는 유동규를 비롯한 2명은 선고가 구형보다 형량이 높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의 2분의 1을 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 사실 때문에 명백하게 이 사안은 검찰 예규에 따른 항소 포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항명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반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검찰이 나경원, 송원석 등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 예규상 항소의 근거가 되는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 포기는 분명히 예규에 반하는 항소 포기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선택적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왜 검찰 내부는 침묵을 지키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검찰에 묻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항소 포기를 했고 이번에는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집단 항명과 항명서 사태를 보여주던 검찰의 그 기계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당시 항명에 앞장섰던 검사들은 답하십시오. 이런 이중성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했고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항소 포기 그리고 검사들의 침묵까지 누가 봐도 검찰이 내란을 일으킨 특정 세력, 내란을 방조한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올해 성장률 회복세가 보입니다. 내년에도 경제 활력의 기대를 전망합니다. 한해에 의하면 3분기 성장률 OECD 3위 1.166%, 올해 성장률은 0.9에서 1.0으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내년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1.6에서 1.8%로 예상을 하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미 협상 타결로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소비 쿠폰 등 민간 소비의 활력이 조금 되살아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아직도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지속될 필요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최근 그 금통위 결과를 보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를 멈추고 동결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다만 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무엇보다도 이 대미 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른 외환 수요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된 것에 미루어 보아서 이것이 앞으로는 다소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국산 철강의 대미 관세가 50%로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맞물려서 우리 철강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은 우리 제조업과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해야 할 분야입니다. 이번 K-스틸법 통과는 저를 비롯해 여야 의원 106여 명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뜻을 함께한 초당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애써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법이 한국 철강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현장에선 굉장히 어렵겠지만 끝까지 노력해서 애써주셔서 이 철강 산업이 몰락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력 산업들이 산업 공동화의 몰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 통과도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주말 석유화학 업계가 자율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 등 민간 기업들이 구조 개편을 위한 자구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관세 압박과 중국산 물량 공세 이중고를 견디는 주력 산업의 몰락은 우리 경제 안보와 곧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재구조화, 첨단화,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산 역량을 유지를 꼭 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주력 산업의 고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그것을 비롯해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우리 경제 근간이자 위기에 직면한 주력 산업, 기간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동료 의원님들이 이번처럼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